오늘은 웰빙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만, 우영경 프로듀서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네. 그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구입한 일부 공기청정기에서 네. 인체에 해로운 오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존이라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준치가 넘을 경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공기청정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 어떻게 만나봤습니까? 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공기청정기에서 심한 비린내를 느꼈다고 합니다.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약 1년 6개월간 사용했던 홍만호 씨를 만났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공기청정기인데 제가 한 1년 반, 1년 반을 제가 요거하고 가정용하고 네. 차에 다른 거 하고 해서 3개를 한 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평소 홍 씨는 잔병치레 없는 건강한 체질이었습니다. 물론 담배를 많이 피웠지만 공교롭게도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1년여간 사용한 뒤부터 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존 자체가 기관지나 폐 쪽으로 자극을 치게 되면 아무래도 세포분열에 문제 생길 수가 있고 물론 그 전에 가장 컸던 건 제가 보기에는 흡연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겠죠. 예, 흡연이 하루에 2갑 정도면 뭐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또 꽤 많은 시간을 또 흡연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홍 씨는 병을 얻은 후 지금은 비린내가 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꾼 겁니까? 예. 이거는 뭐 냄새 같은 거 안 나고요. 예. 홍 씨는 지금 쓰는 제품과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달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한 대학 호흡기 내과팀과 함께 건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사용하던 공기청정기 중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참가자들에게는 어떤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핫한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평소랑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엔 오존이 나오는 공기청정기를 들고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실험 참가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영장에서 소독하는 냄새 그런 거가 약간 났어요. 머리가 좀 아파요. 여기가 좀 지긋지긋해요. 다음 날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폐기능의 변화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평상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힘을 확인하기 위해 폐활량 측정을 했습니다. 전날과 같은 조건에서 오존이 나오는 공기청정기를 1시간 사용한 뒤 다시 폐활량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5명 가운데 1명만이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직후 폐활량이 늘었고 나머지 4명은 폐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결과 평균치를 내어보면 공기청정기를 통한 환경이 폐기능에는 유익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존의 영향이 먼저 나타난 것은 눈입니다. 장기간 오존에 노출됐을 경우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는 오존의 공격에 가장 약한 부위입니다. 오존은 코와 목, 기관지 등의 장애를 일으켜 기침과 천식을 유발합니다. 또 폐포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세포를 파괴합니다. 망가진 세포는 독성 물질을 분비해 폐 전체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오존 농도 0.02ppm에 5분간 노출됐을 때 비릿한 냄새를 느끼게 되고 0.03에서 0.3ppm의 오존에 1시간 노출되면 육상선수의 기록이 저하됩니다. 0.05ppm에서 30분이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1시간이 지나면 천식 환자의 발작이 일어납니다. 농도를 높여 0.1ppm에서 1시간을 머물면 시각장애가 생기며 2시간 동안 0.5ppm에 노출되면 폐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일부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오존이 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폐활량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양대 보건대학원 이종태 교수로부터 해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역학조사를 통해 대기 중 오존 농도와 어린이 천식 환자의 상관성을 규명했습니다. 어린아이, 아동기에 이렇게 반복된 오존의 그 노출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렇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런 성인들에 비해서 폐기능의 저하 그리고 이것이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그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일부 공기청정기의 오존이 폐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순천향대학교 호흡기내과 장한수 교수팀의 협조를 얻어 쥐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한쪽의 쥐는 오존이 기준치 이상 발생하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은 채 생활하게 합니다. 또 다른 쪽은 오존이 검출되지 않는 공기청정기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실험 대상이 된 쥐는 모두 5마리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관찰했습니다. 실험 일주일 뒤, 과연 쥐들의 폐기능과 조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취재진과 장한수 교수팀은 육안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활발한 쥐들의 모습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겸사결과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쥐 폐에서 뚜렷한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또 대조군 사이에 오존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쥐는 상대적으로 천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의 염증 세포도 오존 세포를 사용한 군에서 더 많이 관찰됐습니다. 실험 2주째 오존을 쏘인 쥐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확인했을 때 혐오가 약간 좀 거칠어졌거든요. 컨트롤에 비해서. 윤기가 나고 가지런한 대조군 쥐에 비해 2주째 오존을 쏘인 쥐는 털 색깔도 변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음이온 공기청정기에 19일 동안 노출한 후 폐활량을 측정했습니다. 노출 기간의 정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오존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기도가 좁아지는데 이는 천식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폐 조직의 염증 세포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비해 2주, 3주째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오존 노출에 의해서 기도 염증이나 기도 감염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하에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오존 노출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관찰했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기도 감염성이나 기도 염증의 변화를 보였었고요.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인 어떤 오존 노출이 실내에서 계속 노출된다면은 더 심한 염증이나 어떤 기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오존이 폐와 기관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필이 이 앞서 그 쥐의 경우는 일주일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집안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1년 내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치 이하의 오존도 위험한데 네. 기준치 이상의 오존을 장기간 틀어놨을 경우에는 호흡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기청정기 오존 측정은 법에서 정한 규격의 실험실에서 실시됐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 등의 조건도 맞춰줘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바닥으로부터 75cm의 높이에 설치하고 5cm 거리에서 오존을 채취해야 합니다. 측정은 24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농도가 발생하는 건 발생 지점 근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cm라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4시간 측정한다는 거는 우리들이 보통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시간에 90%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제실자들이
어떤 오염원에 노출되는 시간이 거의 하루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은 의미가 있다고. 국가에서 공인한 장비로 측정된 오존량은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평균 최저 0.337에서 지금 0.9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0.05 ppm은 전부 다 초과한 상태죠. 최종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오존 발생량 기준은 0.05 ppm입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9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엄청난 양의 오존이 검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내 벤처기업단지. 지난 2003년 오존이 발생되는 음이온 전구를 판매하려 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방향을 전환해서 오존은 발생되지 않고 음이온만 나오는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특허를 냈습니다. 무오존 공기청정기를 만들기까지 이 회사는 뼈아픈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이런 그 선진국은 오존에 대한 그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 방전에 대한 그 음이온 발생 기술은 근본적으로 오존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음이온에 오존이 나온다면 과연 그걸 마실 수 있을까? 오존 발생 제품의 문제점을 깨달은 이 업체는 대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오존이 나오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냈고 올해 10월 독일의 독점 공급 계약권까지 따냈습니다. 공기청정기로부터 공기 정화 기능 외에 오존이 발생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오존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일부 문제업체의 이야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고 화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 중에 자신이 과거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 적이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그는 일부 공기청정기 오존 문제를 관련 부서와 소비자보호원에 꾸준히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찾습니다.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 쓰신 분. 피해자를 찾습니다.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 쓰신 분 나가주시고 알려주세요. 곽 씨는 자신이 취급하던 제품의 제조업체에 문의했으나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중에는 수입된 음이온 제품까지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곽 씨는 3년 전 한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700만 원 벌금 낸 거 직접 가서 7월이에요. 곽 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일부 공기청정기의 오존 문제를 알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전과자가 돼버렸는데 군영아 PD, 이 선진국에서는 이 공기청정기 오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선진국의 경우 환경당국과 보건당국이 나서서 네.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직도 환경이나 보건관계법이 아닌 전기용품안전관리법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정 60분에서는 2달 전 비린내 나는 음이온 공기청정기의 오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희 추정 60분 사무실과 홈페이지에는 2,000여 건이 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의견 대부분은 문제의 업체 이름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후속 취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오존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후속 방송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영아 PD, 네. 이 방송 후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클 줄은 저희도 전혀 예상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청자들이 보내온 그 사례인가요? 네, 피해 그렇습니다. 사례들? 예. 무려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내용만 네. 400건이 넘었습니다. 네. 사연은 대부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네.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방송을 보고 나니 자괴감이 듭니다. 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어르신들, 당신들도 아기를 키우는 부모인가요? 네. 돌된 울레기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기대서 좋다고 빵실빵실 웃었는데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납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그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혹시 이 아이들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잦은 폐렴과 아토피 증세로 고생한 아이들이었는데요. 네.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각각 4년 그리고 5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이들 가정에서 음이온 공기청정기가 아이들이 건강을 해쳤다는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딸이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김현정 씨는 약물 치료부터 민간요법까지 효험이 있다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습니다. 녹차로 목욕을 시키고 연수기도 사용해보고 전용 비누도 써봤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바뀐 거라고는 공기청정기밖에 없는데 그 공기청정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동안 그렇게 정말 그런 고통을 받았다면 이거는 돈으로 보상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는 삼림육 효과가 있다는 제품 설명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무려 11대나 구입해서 24시간 틀어놓았다고 합니다. 만일 청소하다가 스위치를 건드려서 만일 꺼져 있는 걸 내가 나갔다 들어와서 봤을 때는 식구들이 나한테 혼이 났죠. 왜 이거 안 켰느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0월 19일 날 방송을 보고 나서 불이 나게 그걸 제거를 했죠. 만약에 저번에 방송을 우리가 못 봤더라면 계속해서 이 공기를 썼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계속 오존을 몸에 좋은 음이온으로 알고 썼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것도 사실 뭐 아이들이 독을 마시고 살았다고 고소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네, 이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음이온 공기청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린내를 맡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가 취재를 하면서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 오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작진이 12개의 음이온 공기청정기의 오존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같은 제품도 사용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샘플링 거리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가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다. 근데 머리맡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이제 코앞에다 두고서 또 생활할 수도 있고 또 노약자라든지 환자 같은 분들은 좋은 제품이니까 머리맡에 두고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라는 게 의미가 없고 제품이 오존에서 안전하냐 안 하느냐를 판정할 때는 법적 산업 규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습관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권고사항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아마 피해 사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기준에 관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오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의 안전 기준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이 오존의 허용 기준치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데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법의 규정대로 하고 있는 국가공인기관의 측정 방법마저도 못 믿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오존 관련 학계 전문가와 음이온 공기청정기 사용자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산업자원부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센터 네. 또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하시면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재를 마치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존의 양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존은 분명 우리 산업 현장과 의료 현장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그러나 오존이 인체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부 차원에서는 오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